오늘의 주인공의 첫 등장은 카구라가 임무를 실패하고 나락에게 돌아오게 되었을 때 카구라를 대신해 투입시켜 놓게 되었다는 얘기로 등장을 하게 되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순백의 요괴 칸나입니다. 칸나가 애니에 첫 등장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 일은 산에 숨어서 자신이 항상 들고 다니는 거울로 어떤 여성을 지켜본 뒤 야심한 밤에 슬그머니 찾아가 거울을 통해서 마을 여인의 영혼 같은 것을 뽑아내서 거울 속에 가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영이와 상고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그녀들이 가지고 있던 사원의 조각을 뺏으려는 걸 눈치챈 상고가 비레골로 공격을 하긴 하지만 칸나는 거울의 반사 능력을 사용해 상고를 한 방에 리타이어 시켰고 자신이 전에 영혼을 뽑아낸 여성을 조종해 가영이를 붙잡은 뒤 가영이에게서 영혼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가영이의 영혼의 양이 너무 방대했는지 거울의 용량이 가득 찼는데도 가영이의 영혼을 다 흡수하지 못해 도중에 가영이가 눈을 뜨게 되고 심지어 미륵과 키라라까지 오게 되어 일단은 암흑 속으로 후퇴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퇴한 칸나는 이누야샤 일행 앞에 다시 등장하게 되고 카구라와의 싸움에서 이미 힌트를 얻었다 생각해 이게 함정일지 모르고 자신만만하게 바람의 상처를 쏘는 이누야샤에게 그 앞을 가로막은 칸나는 거울 한 방에 그 기술을 반사시켜버리고 자신의 공격을 정통으로 맞아버린 이누야샤는 잠시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반사 능력이라도 미륵의 풍열엔 위험했는데요. 하지만 칸나는 자신이 흡수한 영혼들을 앞세워 미륵이 풍열을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혼을 흡수당하고도 움직일 수 있는 말도 안 된 힘을 가진 가영이에 의해 거울이 공격을 받게 되었고 처음엔 그 힘을 흡수하려 했지만 가영이만큼이나 말도 안 되게 강력한 영역에 의해 결국 거울이 버티지 못했고 그 안에 봉인되어 있던 영혼들이 빠져나오게 되었으며 미륵의 풍요를 피하기 위해 칸나는 나락 일행과 함께 일단 후퇴하게 됩니다. 그 뒤로는 카구라랑은 달리 공격조가 아니기 때문인지 대부분의 등장을 나락의 CCTV 같은 생활을 보내고 있던 어느 날 칸나는 나락보다 먼저 코오가가 자신들이 있는 곳 근처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카구라에게 먼저 보여주게 됩니다. 카구라는 그 모습을 보고 나락에게 알릴 필요도 없이 자기가 먼저 해결해버리겠다고 하지만 칸나는 그걸 말리며 우리는 어차피 나락의 도구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면 나락에게 무슨 일을 당할 것 같은 언질을 하게 되지만 카구라 성격상 칸나가 그런 말을 한다 해도 들을 리가 없었죠. 그런데 카구라의 그런 행동을 나락이 알게 되긴 했지만 나락이 직접 말하는 건 아니고 정말 칸나가 말했던 대로 나락의 도구인 자신이 직접 비춰주는 걸로 현재 카구라의 행동을 직접 나락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심지어 카구라가 할 일 마치고 다시 돌아왔을 땐 일부러 카구라의 앞에서 비밀 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이게 하여 나락의 앞에까지 오게 만드는 도구의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도 한동안은 계속 나락의 옆에 붙어 CCTV 같은 역할만 하다가 나락이 7인대를 부활시키고 난 뒤에 오랜만에 다른 역할을 맡게 되는데요. 7인대를 백령산에 불러들여 세쇼마루를 쓰러뜨리라는 전원을 남기는 역할을 맡게 되지만 이누야샤랑 즐겁게 싸우던 방코츠에게 말용으로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이 없는 요괴라 강력한 위협에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오히려 상처 입은 칼을 보면서 더 강해질 수 있다는 말을 랭코츠를 쳐다보며 말하는 걸로 말용을 강화시키는 힌트를 말해주는 것을 끝으로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칸나는 백령산의 동굴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을 때 요괴이기에 동굴에선 나갈 수도 없어 답답해하던 카구라에게 다가가 거울로 동굴에 미륵과 상고가 침입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고 무언으로 카구라에게 퇴치를 부탁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곤 백령산에서의 할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나락의 일이 끝남과 동시에 자신도 백령산을 빠져나가게 되고 무사히 탈출한 카구라와 다시 마주하게 됐을 때 시작하게 된 임무는 더럽혀진 사원의 조각을 가영에게 심는 것으로 가영이를 조종하려 했지만 가영이는 강인한 마음을 갖고 더러워진 조각을 거부하느라 생각대로 작전이 흘러가지 않았을 때 결국 가영이를 되찾으러 온 이누야샤 일행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누야샤의 힘으로는 깰 수 없는 우애의 힘을 가진 아기의 결계에 의해 공격을 완전히 방어하고든 일단은 후퇴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치고 숨어 지내던 어느 날 아기가 어떠한 승려에 의해 반쪽을 나눠지게 되고 칸나가 그중 절반을 카구라에게 주게 되며 그 아이는 그때부터 하쿠도시라 불리게 됩니다. 그리고 반쪽 아기가 완전히 다시 재생된 상태가 되었을 때 한 영주의 사산된 아이와 교체해 거기서 지내게 하라는 명령을 받자 칸나는 자신의 재능으로 조심스럽게 침투해
그 장소에 있던 모든 이들의 영혼을 뽑아내 죽인 뒤 사산된 아이와 아기를 교체한 뒤에 혼미한 부인에게만 아기는 살아있다는 기억을 심어주고 다른 기억은 지운 뒤에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赤ん坊は死んでいない。赤ん坊はここにいる。 그런데 이곳의 위치를 아비공주에게 들켜 나락이 심장이 위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난리가 난 틈에 도망친 부인에게서 갓난아기를 빼앗은 뒤 호련히 사라지게 되는데요. あれは白同士の片割れカンナのやつ。もういねえ。 그런데 이렇게 숨어있던 칸나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건 하쿠도시와 어딘가로 숨어 들어가는 모습을 카구라에게 보이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이 순간은 카구라를 이용해 이누야샤 일행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작전이었던 것이었고 칸나는 다시 한번 나락의 도구로서 완벽하게 일했다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게 됩니다. 그 뒤 칸나는 유유히 이곳을 떠나려 했지만 나락의 심장을 죽이러 온 금광과 맞이하게 되는데요. あなたにはできない。 그런데 아기를 죽이겠다는 금강에게 당신은 죽일 수 없다는 말을 무표정으로 말해서 더욱 금강을 화나게 만든 뒤 금강에게 공격당하게 되려 할 때 오히려 뒤에서 나타난 모료마루에 의해 공격이 저지되었고 금강이 모료마루와 싸우고 있는 동안 절벽을 향해 달려가 절벽에서 떨어지면서 금강의 정화의 화살을 한 끗 차이로 피하는 것으로 금강에게서 도망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금강에게서 도망을 치고 나서 다시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에도 역시나 나락의 옆에 있는 모습으로 등장하지만 얼마 뒤 카구라가 나락에 의해 죽게 된 마지막 장소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그 장소에서 칸나는 카구라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시를 읊는 모습과 카구라는 드디어 바람이 되어 자유가 되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자신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느끼는 모습을 보여주며 처음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風になれた。自由を手に入れた。私には何もない。 그 뒤 칸나는 어느 호수에 카구라의 부채를 빠뜨리는 것으로 카구라를 추모하며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을 때 나락의 새로운 분신이 찾아와 분위기를 망치며 이누야샤 일행을 해치우기 위해 거울을 해방하라는 말을 하는데요. 그 말을 들은 칸나는 거울을 든 채 호수의 정중앙으로 가 잠수를 시전하더니 거울만 수면에 떠오르게 하여 호수 전체를 거대한 거울로 변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 뒤 시간이 지나 이누야샤 일행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수면 위로 떠오른 칸나의 거울에서 거울 요괴가 튀어나오게 되는 것으로 거울의 해방을 완성한 것 같습니다. 그 완성된 거울 요괴는 완전히 칸나의 통제하에 있었고 이누야샤를 빛으로 비추는 것으로 인해 철새아의 요력을 흡수한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흡수된 바람의 상처와 금강창파로 공격을 하여 이누야샤 일행을 가볍게 물러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 뒤 거울 요괴는 걸어가다가 칸나에게 꽃을 하나 꺾어주게 되고 그것을 받은 칸나는 그 꽃을 보며 저번에 카구라의 최후의 장소에서 말한 시를 다시 되새기는 모습을 보여준 뒤 꽃을 짓뭉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칸나가 이제는 나락의 명령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장면인 것 같지만 칸나를 생각해서 준 거울 요괴한테 왠지 안타까운 장면인 것 같네요. 그 뒤 칸나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있던 이누야샤 일행을 찾아낸 뒤 거울 요괴가 붉은 철새알을 사용하여 결계를 부순 뒤 금강창파를 사용해 빠르게 끝내려 했지만 철새아의 요력이 그들을 공격하려 하지 않는 것처럼 공격이 피해가서 이누야샤 일행은 모두 무사했고 거기다 이누야샤의 요력을 봉인하고 있던 철새아의 요력이 없어져 이누야샤가 요괴의 모습을 하게 된 채로 거울 요괴와 싸우게 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뒤쪽에서 모습을 드러낸 칸나에게 거울 요괴가 맞은 곳에 상처가 생기게 되는 것을 바쿠야가 혹시나 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었고 결정타로 거울 요괴가 얼굴을 베이게 되었을 때 칸나가 거울 요괴에 뭔가를 흡수하는 모션이 보여진 뒤 칸나에게도 똑같은 상처가 생긴 걸 보고는 그곳에 있는 모두가 거울 요괴의 상처를 칸나가 대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 뒤에 칸나는 가영에게 싸움을 멈추라는 말을 듣게 되지만 나락에게 심장을 잡혀있는 칸나의 상태로는 어쩔 수 없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고 이제는 거울 요괴가 흡수한 철사의 힘만이 아닌 자신의 힘을 거울 요괴를 통해 사용하는 것으로 인해 하늘에서 일직선으로 노리는 광선으로 공격하거나 반사 능력을 사용하여 이전보다 더욱더 이누야샤를 농락하며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칸나의 공격을 돌려보내거나 피해서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인해 오히려 거울 요괴 쪽이 점점 파괴되어가는 상황에 빠져갈 때 이누야샤가 거울 요괴의 검을 베어내 철새아의 힘을 되찾으려 하려는 행동에 의해 그것을 막으려는 행동에 의해서
칸나의 양팔이 떨어져 나갈 때쯤 이누야샤가 결국 철새의 유력을 되찾는 것까지 성공하게 되어 칸나가 이길 확률이 제로에 거의 가깝게 되어갈 때쯤 다시 한번 가영이가 칸나에게 싸움을 그만 멈추고 나락에게서 이제 자유라는 말을 칸나가 듣게 되자 자신이 자유라는 말에 잠깐 생각에 빠지긴 하지만 자신의 심장을 나락이 잡고 있는 시점에 진정한 자유가 있을 리 없다 생각한 칸나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나락의 마지막 명령인 작복할 때의 위력으로 이누야샤의 일행을 자멸로 몰고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되기는 하지만 최소한 마지막만이라도 자신을 죽음으로 내모는 나락을 위해 일하고 싶지 않던 칸나는 그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 않고 점점 몸이 터져가려는 상황에서 가영이에게 어떤 말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초반엔 가영이가 못 알아듣지만 결국 칸나가 나락에 의해 몸이 터지게 되었을 때 파편이 가영이의 눈에 튀게 되었고 그때 칸나의 유언이 가영이에게 들리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나락을 물리칠 수 있는 비밀을 전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光が奈落を殺す 이렇게 칸나는 나락에게 아무런 감정도 없는 요괴라고 끝까지 여겨지며 목숨을 잃게 되었지만 작중에서 카구라를 조금씩이라도 걱정하는 모습이나 그녀의 마지막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면 표현이 많이 없을 뿐이지 충분히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진 캐릭터였던 것 같습니다.